에휴,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홈에서 오만이랑 요르단 우리가 간 것도 아니죠. 불러가지고 우리 홈으로 불러서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심지어 이제 부상 복귀해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더 위험성이 있는 황인범 다 써서 갈아 마셨는데도 이무는 이걸 우리 보고 만족할 결과라고 이걸 어떻게 만족을 해 이거를. 심지어 이강인은 그냥 말 그대로 갈아 마셨어, 부상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해요, 이 결과를 가지고. 아니 선수랑 선수는 다 갈아 마시고 오만 요르단한테 이무 캔 거, 이건 축구 안 보고 그냥 축구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결과 아니냐 이거는. 뭐 경기 내용 다 떠나가지고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뭐 상대가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뭐 스페인이야? 뭐 진짜 100보 양보해서, 진짜 100보 한 200보 양보해서 야 이거 우리 도저히, 야 상대가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 주전 선수들 체력 관리하고 리그 힘드니까 뭐 손흥민, 황희찬, 뭐 황인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들 걔들은 소집하지 말자 해가지고 뭐 어린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을 위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이묵했다? 그러면 진짜 100보 양보해가지고 한 200보 양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축구팬들이. 그래 주전 선수들 휴식 줬으니까. 근데 주전 선수들 다 갈아 마셔놓고 심지어 이강인은 부상까지 보내고 지금 황인범도 마지막에 잘 모르겠는데 거의 부상처럼 보이죠? 황인범도 지금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70분 80분을 뛰었어. 그래놓고 이 이묵한 거 이거를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 2승을 해도 떨떠름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이랬던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느냐, 뭐 전술 얘기를 좀 해야죠. 오늘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개겐 프레싱이었습니다. 개겐 프레싱. 좀 축구 팬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인데, 이 개겐 프레싱이 뭐냐?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상대 지역에서 카운터 프레싱, 역압박. 상대의 볼을 탈취해서 가능한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볼을 끊고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축구를 하겠다.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은 서령우랑 이태석을 넓게 벌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른쪽, 서령우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쪽에 있던 이동경하고 동일한 위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려보내요. 그리고 볼을 잡은 조유민이나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왼쪽에 있는 황희찬 혹은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이동경이나 서령우,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손흥민을 향해서 길게 롱볼을 때려줍니다. 이 롱볼이 타깃으로 향했던 선수한테 향해서 라인 브레이킹으로 들어가서 직접 골문을 노린다? 이러면 베스트고요. 혹여 그걸 상대한테 뺏겼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상대한테 볼을 뺏기면은 빠르게 주위에서 달라붙어서 이거를 재탈취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재시작하겠다. 개겐 프레싱이죠. 그런 의도들이 많이 보였던 게 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강력하게 압박을 걸면서 이거를 직접 뺏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뭐 측면에서 상대가 볼을 잡으면은 뭐 황희찬, 박용우, 이태석 이런 선수들이 순식간에 둘러싸서 최대한 빨리 뺏으려는 모습들, 아니면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심지어 위에 있던 손흥민까지 내려와서 4명이 둘러싸서 이거를 재탈취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좀 이제 처음으로 전술 덕질을 할 때 뭐 한 10년 전? 이때 한참 많이 나왔던 그런 좀 전술을 보는 듯한, 뭐라고 해야 되냐, 좀 클래식한 맛이 있었다. 이 클래식한 맛 오랜만인데? 빈티지인데?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선 하나, 개겐 프레싱만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요즘 축구에서 트렌드에서 개겐 프레싱만 쓰는 팀은 거의 없어요. 부분적으로 쓰죠. 아니 요즘 누가 상대한테 그냥 무조건 롱볼 때린 다음에 볼 뺏기면 거기서 끊고 올라가자를 메인 전술로만 씁니까? 부분적으로 쓰죠. 이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전방 압박이라는 형태로 지금 팀들한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메인으로 쓰진 않아. 아니 누가 이거를 메인으로 써? 이 개인 프레싱만 쓰는 팀은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오는 게 체력적인 문제죠. 이 개인 프레싱이라는 전술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데,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카운터 프레싱, 역압박을 건다 이러면은 필연적으로 최전방 위에 있는 선수들, 올라가는 미드필더들, 심지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측면 사이드백들, 이 선수들의 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집니다. 뭐 전반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때 빠지냐? 보통 후반 60분에서 70분 때. 이때부터 압박을 올라가는 속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압박이라는 게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올라가서 붙는 거잖아요. 이 압박은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게 들어간다? 이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렇잖아.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붙어. 근데 붙는다는 거는 다른 공간에서 선수가 한 명 빠진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 압박이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하거나 늦게 들어간다? 이러면은 공간을 내줄 뿐이죠. 상대가 더 쉽게 풀어나올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겐프레싱의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라인 사이의 간격 문제. 이게 이제 전반전보다는 좀 후반전에 나왔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 후반전에도 이제 전술 컬러가 똑같았거든요. 전반전만 개프레싱을 한 게 아니라 후반전에도 계속 똑같았어요. 뭐 황인범 롱킥 때리고 뭐 조유민 롱킥 때리고 상대가 이제 볼 뺏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역압박해서 뺏겠다, 이런 의도들이 계속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뿌리면서 올라가는 황인범, 그를 받치는 박용우,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재성, 황희찬, 이동경, 후반전에 들어온 뭐 다른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라인하고 그 뒤를 받쳐준 최후방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압박을 나갈 때의 간격 유지예요. 압박을 나가는 선수들이랑 남아있는 이제 최후방 자원들의 간격들,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안하게 좀 벌어지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가대표팀, 특히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 국가대표팀이라는 특성상 선수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해요. 뭐 훈련이나 합을 맞춰줄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당연히 클럽 팀들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경기, 실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국대팀에서는 우리가 발을 맞춰보고 우리가 준비한 시스템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한 번 한 번이 너무 소중해. 그렇잖아. 뭐 클럽팀처럼 프리시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뭔가 제가 이번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한 번 한 번의 경기가 전부인 느낌?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딱 놓고 그 무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발을 맞춰보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다 동원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뭐 이번 경기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가대표팀 경기들 쭉 봤을 때도 다 전술들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시스템들도 세부적으로 다 다르고, 그냥 그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느낌? 물론 압니다. 이 경기들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거 너무 알아요. 승리가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이거 이긴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 이 축구 할 거예요? 월드컵에서 10년 전 하는 그 개겐프레싱 할 겁니까? 이거? 롱볼 때려놓고 상대가 잡으면은 역압박해서 뺏은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만났을 때 이거 할 건가요? 그리고 먹힐까요? 그 팀들한테? 아니 꼭 그 정도 수준의 팀들뿐만 아니라 그 월드컵에 올라온 다른 팀들 상대로도 이 개인프레싱이 먹힐까요?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무대에서 쓸 전술이 아니라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쓰죠? 개인프레싱을? 결과도 못 가져오고 과정도 못 챙길 거면 이거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어떻게든 기원해서 어떻게든 이긴다?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목표로 하는 축구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팀에 입히고자 하는 그 컬러, 시스템, 이게 대체 뭔가요? 제발 맞춤 전술이 컬러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다오. 뭐 에메리오? 아니 이게 무슨 뭐 클럽팀 하나가 아니에요. 클럽팀 하나가 아니야. 우리 국대입니다. 국대. 태극마크 달고 나가서 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치를 왜 1년 뒤에 봐야 됩니까? 월드컵 나가서 10년 전 기겐프레싱 쓰는 팀? 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물론 뭐 선수들이 다 잘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선수들 하나하나도 분명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 하나하나의 플레이를 잡으면서 뭔가 범인 찾기 하면 저도 쉬워요. 저도 쉬워. 아, 이 플레이 이 장면에서 아쉬웠다. 아,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장면 잡아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나도 편하지.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시스템. 도저히 우리의 그 시스템이 뭔지 난 모르겠다. 설마 이 10년 전 개겐프레싱이 우리가 월드컵에서 쓸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전 믿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난 정말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메인 시스템이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축구는 시스템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몇 수 아래인 역량의 팀이라도 좋은 시스템이랑 확고한 철학이 있는 팀이라면은 몇 수 위에 있는 팀을 이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역량이 훨씬 좋은 팀이 시스템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축구하면은 확고한 시스템을 가진 팀한테 박살날 수도 있는 게 현대축구야. 저는 이렇게 매번 하나하나 경기에 매몰돼서 이리저리 바뀌는 시스템을 가지는 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무리 국가대표팀이라지만 이건 아니야. 지금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날아다니고 있는 이유? 뭐 잘하는 선수들
선수들이 당연히 있죠. 모건깁 사이트 있겠고요. 크리스우도 있겠고요. 선수들 잘해요. 잘하는데 이 선수들로 그 성적이 설명이 될까요? 이 선수들 때문에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된다고. 이거에 대한 성적의 설명은 누누 산투의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이 감독이 보여주는 그 확고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거기에서 더 빛을 발하고 노팅엄이 그만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시스템에 있어요. 어쨌든 뭐 저 같은 힘없는 유튜버가 백날 뭐 얘기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 나라 축구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적어도 이 시스템으로 월드컵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바꾸든 새로운 뭔가를 정착을 시키든 해야지 이걸로는 안 됩니다.